현재 야당은 특히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수십억 원어치의 해외 주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1개 외국 기업 주식을 2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그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증권 예수금입니다. 이 20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두 자녀도 AMD와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 4곳 주식을 1억 1,700만 원가량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조국혁 신당 박은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자료 요청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공개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재산이 8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차관의 배우자가 상속을 44억 5천을 받아 5천만 원을 받아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날 심우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이 25억이는 108억 8천만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그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개한 배우자 김성은의 예금은 11억 6,600만 원이었는데 8월 20일에 32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증권 예수금입니다. 19억 7,5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21억 1,800만 원이 있고 특이사항란에 추가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속자 수가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20억은 현금으로 갑자기 들어간 재산입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20억 현금이 갑자기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것인지 캐비넷에서 찾은 것인지 아니면 차명 재산이 있는 것인지 이 20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발언하실 때도 저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고 박은정 의원이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실무진과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뢰껏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또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 해석과 관련돼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이 준용을 한다면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법 제8조를 보시면 감사,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이 내용을 자료 제출과 가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고 자료 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 규정상의 적용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청문 피의 대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의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에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에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인사청문회법 19조 준용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 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요지가 아니라 써 있어요. 글자로. 자, 됐고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잡혀간 사람이 아니 검찰총장도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안 지키던데요. 검찰총장은 왜 안 지키면서 나한테는 지키라고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에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물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인사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32%만 제출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래서 양 간사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미제출을 70% 정도를 했을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요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요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거를 오전 중에 제출한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펼칩니까? 이런 네, 정리해 주세요.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정보자의 기계를, 살아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